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왜 가치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치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투자는 회사에서 신입을 뽑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데요.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꾸준히 회사에 수익을 안겨다 줄 신입을 뽑는 것처럼 오랫동안 수익을 주는 종목을 찾는 것이 바로 가치 투자입니다. 이제 회사에서 신입으로 5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3,000명이 지원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사 담당자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3,000명을 한 명씩 면접 볼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1차로 서류를 통해서 인원을 선발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시험이나 면접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원을 줄여가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5명을 뽑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1차 서류 전형으로만 5명을 뽑는다면 어떨까요? 학벌, 학점, 자격증, 이력 등 이런 정보를 아무리 잘 조합한다고 하더라도 서류에서 탈락한 사람 중에서 좋은 인재가 있기 마련이고, 반대로 서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별로인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서류 전형에서는 뽑으려는 사람 수보다 몇 배 정도 많은 인원을 선별해 놓고 그 다음 면접이나 시험을 통해서 인원을 줄여 나가는 건데요. 결국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런 방식으로 채용을 하는 이유는 효율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원자를 한 명씩 조사하고 면접을 보면 좀 더 좋은 직원을 뽑을 확률은 높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게 되고, 직원의 시간을 쓴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쓴다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서류로만 직원을 뽑게 되면 시간은 엄청나게 절약되지만 좋은 직원을 뽑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좋지 못한 직원 또한 회사의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 또한 결국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사용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했을 때 좋은 직원을 뽑을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2,500개의 종목 중에서 5개의 종목을 골라서 매수를 해야 한다면 모든 종목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차라리 일을 하는 게 훨씬 이득이고, 반대로 퍼나 PBR과 같은 조건으로만 주식을 고르면 나쁜 종목이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서 계좌를 갉아먹을 겁니다. 그러니 가치 투자도 시간과 예상 수익을 고려해서 분석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투자금이 10만원 밖에 없는데 가치 투자할 종목을 찾는데 100시간을 써야 한다면 그 시간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훨씬 리스크 없이 효율적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가치 투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장한 모든 주식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선별해야 할지 그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퍼가 3 이하인 종목만 선별할 것인지, PBR이 0.8 이하인 종목만 선별할 것인지, 3년간 영업이익이 매년 상승한 종목만 선별할 것인지 등, 그것도 아니라면 이 모든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종목을 선별할 것인지 등 이 기준을 정하는 방법은 무한히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준을 정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학벌, 학점, 이력만으로 사람을 완벽하게 골라낼 수 없듯이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확실하고 완벽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좋은 회사의 조건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적절히 조합을 해서 기준을 세우면 되는데요. 이 기준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나 국내 주식시장에 사용하기 좋은 지표나 기준가 같은 것들은 전자책에 적어두었으니까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함께 공부하고 실력을 키워서 가치 투자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젝트,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따로 비용을 받지도 않고 초보분들은 개별적으로 교육도 해드리니까 가치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투자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 모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기준을 세웠다면 이 기준을 활용을 해서 1차적으로 종목을 선별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기준을 세울 때 명심해야 할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선별되는 종목이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 반대로 너무 적어서도 안 됩니다. 선별되는 종목이 너무 많게 되면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야 하는 종목도 그만큼 많아지게 되겠죠. 예를 들자면 퍼가 0 이상이고 5 이하인 종목을 기준으로 잡게 되면 대략 200개 정도의 종목이 나오는데요. 이 200개의 종목을 모두 분석하는 것은 당연히 비효율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선별되는 종목은 50개 이하가 나오도록 기준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기준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정답이 없는 문제에 정답을 구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학자들처럼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기법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혹시 퀀트라고 들어보셨나요? 프로그램이 알아서 매매하게끔 투자 전략,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사람들을 퀀트 투자자, 줄여서 퀀트라고 부르는데요. 최근 들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퀀트 투자자인 짐 사이먼스가 운영하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를 보면 연평균 60%의 수익률을 보이면서 펀드 보수만 해도 매년 수조 원의 돈을 벌어들이는데요. 매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사람을 조사해보면 항상 1위를 차지하는 직업이 바로 헤지펀드 매니저이고 그중 대다수가 퀀트입니다. 이것만 보면 퀀트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럼 수익을 내는 수식이 있다는 뜻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최근 퀀트가 만든 알고리즘의 엄청난 수익률만 보고
많고 퀀트 투자에 수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퀀트 투자로 수익을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퀀트 투자로 수익을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자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멤버를 모집합니다. 부자 프로젝트는 노후 걱정 없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투자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수준에 맞춰서 제가 직접 1대1로 간단한 교육을 해드린 후에 정보를 공유하고 응원과 소통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투자 커뮤니티에 참여하셔서 좀 더 쉽게 목표 금액을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책에 들어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전자책을 받아보셔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커뮤니티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배우실 분들이나 다른 궁금하신 것들도 댓글에 있는 링크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